혼자서 끙끙 앓던 일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가정영역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사연 함께 들어보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도 잘했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던 딸이, 성적도 상위권이었던 딸이 6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만난 대학생 오빠에게 푹 빠지더니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아이 자체가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딸아이는 그 대학생을 만난 이후 계속 용돈 타령입니다.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고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기 옷 산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보아하니 그 오빠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이 늘 모자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만나고는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밤에 집에 들어오는데 집 근처 놀이터에 어떤 커플이 꼭 껴안고 앉아있는데 어두컴컴했지만 엄마의 직감으로 딱 보니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 대학생과 꼭 껴안고 앉아있는 걸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떨려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만 집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30분쯤 후에 들어온 딸아이와 그날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 그러고 다녀야 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또 딸애는 요즘 남자친구를 인정해주는 부모도 많다면서 인정해주면 공부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학 가서 얼마든지 사귀라고 하니 결국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한다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로 불안하진 않았는데 마치 성인들처럼 껴안고 있는 걸 본 이후에 딸아이가 그 대학생과 깊은 관계까지 가면 어쩌나 조심해야 할 텐데 싶으면서 더러 겁이 나는 겁니다. 그날 이후 학원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학원 끝나고 혹시라도 늦으면 잔소리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는 더 안 좋아졌고 지금 우리 부부와 딸아이는 최악의 사이입니다. 남편도 딸아이한테는 이제 헤어지고 대학 가서 만나라고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조금 뚱뚱한 편이고 외모에 늘 자신이 없었는데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친구가 생기자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선물 공세를 벌일 정도로 그 대학생 오빠에게 저자세로 너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생전 말썽 한번 안 부리던 딸이 왜 이제서야 이러는지,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따님 문제를 보내셨는데 저도 지금 딸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서 만약에 놀이터에서 꼭 껴안고 있는 걸 내가 만약에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막 하게 그런 생각 하셨네요. 네네. 저는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얘기예요.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 사귀라. 네,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얘기가.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여기에 시대가요. 2018년입니다. 아, 그래요? 이 놀이터에, 저도 지금 2018년도에, 저도 한때는 X세대였고요. 나름 그랬는데, 이게 지금 딸 얘기가 나오니까는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유독 부모님이 자기 딸에 대해서만, 그죠? 손만 잡고 이렇게 껴안고만 있어도 무슨 임신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막 소설을 좀 쓰시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 입장에 따라서 다들 느끼는 바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자,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만나봤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만나는 거라고. 아직은 미성년자고 뭐 책임질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선을 넘는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정말 건전하게 잘 만난다면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 지켜볼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괜히 잔소리 같은 게 될까봐
그냥 볼 것 같아요. 연애를 해봐야 또 나중에 또 다른 연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고등학교 때 다 사귀지 않나? 겪어보고 나중에는 안 그러겠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설득은 안 될 것 같고 엄마가 어떤 한계를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반발할 것 같고 손 잡는 것까진 괜찮다. 뭐 어디까지 괜찮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엄마 아빠 걱정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더 커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딸한테 자기 스스로를 되게 아낄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되게 소중히 지금 되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마 그것으로도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딸아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넌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남자는 나중에 만나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네 앞날을 생각했을 때 너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네 스스로, 그러니까 너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는 되게 소중하니까 네가 스스로를 아끼고 그렇게 네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정말로 얘기하신 대로 가장 많이 예전에 나오던 얘기예요. 대학 가서 해라. 연애는. 그 30년 전에 40년 전 얘기예요, 주로. 네. 그때 네. 옛날에 무슨 그 얄개 영화 날 때 거기에서 나오던 대사였던 기억이 나네요. 예, 예. 그 부모님들 마음은 근데 잘 변하지가 않는 것 같네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고요. 네. 사랑의 이제 속성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속성 중에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한번 뭐 우리가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는데 그게 되면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린다고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까 뭐 건전하게 사귀라, 책임질 거, 이제 그걸 대화를 해야죠. 어느 부분까지를 허용을 해줄 건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대학 입시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어머님이 막 지나치게 흥분하시고 그죠? 네. 뭐 대판 싸우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대판 싸울 일인지 조금 좀 냉정을 찾으시고 일단 딸하고 그죠? 그 오빠가 얼마나 좋은지, 뭐가 좋은지, 그죠? 왜 좋은지. 부모가 예. 뭘 걱정하는지, 그걸 대화로 푸셔야죠. 이 부모님이 이제 가장 잘못한 게, 이 어머님이 가장 잘못한 게, 네네. 그 광경을 보고 집으로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30분 뒤에 돌아온 딸아이하고 대판 싸우신 거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옳았을까요? 지금 우선은 그 이성교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를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 어머님 굉장히 뒤처지고 계시고요. 아하. 그리고 너무 앞서가요, 또. 그러니까 이 딸이 네. 대학생 오빠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또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서는 실패하신 거죠, 이분이. 아. 그러니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엄마고, 그리고 부모라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허락을 맡아야 되니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반감이 들면 부모님 이야기 더 안 듣게 돼요. 그게 참 힘든 것이 아마 예상해 보건대 이 어머니의 부모님도 고등학생 뭐 혹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당연히 이성 친구를 이성 관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혹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왠지. 아, 이 어머님도. 네, 이 어머님도 그렇게 네. 크지 않았을까.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시대에도 아마 네. 흐름에 좀 처진 부모님들이었을 거고 이제 네. 나도 부모가 돼서 이제 또 그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우리 딸이 이제 이성을 알아가는 나이가 됐구나라고 네.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야단치는 부모. 또 수사관 부모가 있어요. 계속 감시하고 막 책가방 뒤지고 막 네네네. 핸드폰 뒤지고 또 이런 부모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관하는 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이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딸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딸이 더 많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막 빠지는,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져서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견인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고요. 아까 그 마지막에 했던 시민, 네. 여성분,
그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확 와닿는데 네네. 자기의 몸을 소중하다라는 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면 너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야. 뭐 이런 거를 해서 네. 그래서 몸을 아끼고 스스로 네. 몸을 잘 소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지. 네. 무조건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아니면 너 지금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네. 저는 이 부모님 아버님도 또 마찬가지시네요. 그런데 네네. 같은 입장이신 것 조금 같고. 안타깝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앞서가고 계신 부분들,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꼭 안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지금까지 갔을까? 뭐 앞으로는 또 깊은 관계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이거가 지금 머릿속에 가득하시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몸이 얼만큼 소중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지금 여유는 없어 보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뭐 소설 쓰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지나치게 소설 쓰지 마시고요. 예. 워낙 뭐 험한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맞아요. 예. 가능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가능성이 100% 없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얘기도 아주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 몸을 지켜. 네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도 이제 이미 신체적으로는 다 컸기 때문에 네. 혹시는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손잡고 키스도 하고 그죠? 예. 정말 깊은 관계까지 성관계까지 갈 수도 있을 걸 넌 엄마가 걱정이 된다. 네네. 또 어떤 경우에도 네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강요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는 거. 네네. 그리고 진짜 아니할 말로 임신할 가능성이 있어 넌 이미. 네. 네가 만약 아이가 들어섰을 때 대책 없이 아이를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네네. 그리고 성병에 대한 위험도 있는 거야. 네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네. 뭐가 책임지는 거고 네. 뭐가 건전하게 사귀는 거고 그런 거 자체로 그럼요. 근데 얘기하는 게 불편한 부분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직면을 하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본인들이 그걸 회피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때까지는 말썽 한 번 안 피웠어요. 네. 공부도 잘했어요. 네.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를 했는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님이 조금 이성적이지 않고 흥분을 하게 되면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딸한테 주입시키라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를 들면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딸한테 상담하듯이 얘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앞서가서 이제 예를 들면 네. 뭐 이제 그 성관계 그리고 이제 임신의 가능성 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성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은 허용적인데 이제 피임에 대한 거를 또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우선은 적이 아니고 네. 너 편. 그러니까 너하고 좋은 친구, 같은 여성으로서 좋은 친구야라는 거를 마음의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같은 여자기 때문에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딸하고요. 네네. 그래서 엄마는 옛날에 이랬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 네네. 뭐 이러면서 얘기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선은 엄마가 너무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갈 그 단계 말고요. 네. 그 전 단계에서 그 오빠가 왜 좋은지 그리고 그 오빠 만나면서 그 오빠하고 이제 있었던 일도 또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네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끔 이렇게 도와주면서 우리 아이가 너도 이제 많이 컸네. 뭐 이제 네.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가장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야, 그러면. 참 이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좋습니까? 실마리를 예. 남편하고 푸세요. 남편하고 일단 대화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두 분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거죠. 의견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성을 두 분도 예. 좀 찾으시고 똑같은 이야기 사안을 통해서. 두고도 예. 딸아이의 이성 친구를 두고도 두 분이 극명하게 의견이 대립돼서 네, 좀 예. 싸우게 되면 딸은 더 혼란스러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딸도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친구 인정해주면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네네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고. 정말. 예. 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당장 대학 입시가 닥쳐져 있으니까 네. 횟수 같은 것도 조금 좀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막 빠져가지고 용돈 좀 올려달라고 그러고 외모에도 신경 쓰고 전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네네. 오히려 엄마가 같은 여자로서 남자친구 만나면서도 그랬더니 역시 제일 청결한 게 중요하겠지. 네네. 뭐 지나치게 그런 건 안 되지만 엄마 향수도 좀 빌려줄까? 네네. 그리고 단둘이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는 건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 네네. 아빠도 옆에서 거드는 거죠. 네. 남자들은 여자애들 고등학생 막 루즈 빨갛게 칠하고 이런 것보다 청순한 걸 더 좋아할 거야 아마.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예. 우리 우호적으로 네. 그런 긍정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좀 역할도 하면서. 네. 근데 그 오빠도 대학생인데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너도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생이 돼야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맞아요. 이성 교제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오빠하고 더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공부에 더 긍정적인 어떤 동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지혜를 부모님이 발휘하시면 되죠. 네. 글쎄 이제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이러면 어떡할까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오빠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네네. 좋죠. 예, 밥도 같이 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꼭 그거를 뭐 아주 무슨 큰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사위 손 보듯이 네, 그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밥도 같이 먹으면서 툭툭 던지고 네. 아 우리 딸이 요 부분이 좀 부족한데 네가 좀 뭐 좀 공부도 도와주면 좋겠다든지 부모님을 만약에요. 만나 보는 거하고 네. 내가 사귀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 보는 거하고 아닌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 대학생 그럼요. 오빠가 그죠? 예. 자기가 사귀고 있는 이 여자의 부모를 만나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낮죠. 줄어들죠. 그 대신 맞습니다. 뭐 예. 신문하듯이 막 취조하듯이 그죠? 하지 말고 학교는 어디다녀? 예, 뭐. 우리 딸아이의 손이 그냥 언니 만나는 동생의 언니 만나는 식으로 궁금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초대하는 건 저도 뭐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아 그리고 고마워. 그러니까 뭐냐면 내 딸이 좀 뚱뚱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자존감이 좀 많이 낮고 자신이 없었던 아이인데 그러게요. 예. 이제 좋아해주는 오빠가 있으니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럼 어떻게 자존감도 보면. 또 회복되는 거든요. 네. 그런 기회에. 그리고 또. 얘가 신나서 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활력소가 또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성 교제를 통해서 정신적인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네네. 또 그 인격 형성에도 도움되고 남녀의 성 역할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런 역할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 저는 사실은 그 편지 네. 속에서 조금 그 마음에 걸렸던 구절이 그 뚱뚱해서 자기가 그 아이가 좀 자존감이 좀 없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 오빠한테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저자세로 가는 것 같다. 이건 어머님의 어떤 판단일 수 어머님이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게 예를 들면 사리 분별도 없고 저자세로 가고 선물 공세로 가고 네. 그건 어머니의 관점입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저자세가 되죠. 네네. 선물도 하고 싶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주되게 해야 되는 공부도 소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죠? 딱지 붙이지 마시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이성교제가 갖는 순기능도 있어요. 네네. 얼마나 즐거워요. 즐거움에 대한 그러게요. 욕구도 있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줄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실마리를 잘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또 동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엄격하게만 자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많이 나고 더 문제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대화로 이끄셔야 되고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엄마가 그날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건 또 미안해. 사과하고. 예,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좀 마음의 문을 열리도록 해줘야 돼요. 네네. 자녀분과의 대화의 통로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